가지 언론상이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저들하고 무슨 좀 맞지 않느냐, 안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천군의 식자층에 있는 그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는 좀 목부장의 전력이 우리하고 안 맞지 않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 이유는 주된 이유는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박 대통령 탄핵에 거의 외부에서 적극 동조하셨다 그런 이야기. 그 다음에 또 그 뒤에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적극 지시를 하셨다 그런 이야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 쭉 이렇게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이때까지는 그러셨더라도 앞으로 각오가 어떠신지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한 말씀해 주시고 싶습니다. 현재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오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최근에 해오는 행태 우리끼리 얘기지만은 문재인 대통령이 헌법 유린하는 것은 뭐 과거에 대통령 우리 박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 구조와 비교해 봤을 때 별반 다르지 않거나 그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박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우리 노총이 집회를 나가거나 했을 때 제가 뒤에 따라가고 뭐 그런 부분이 또 사진에 포착이 되고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도 저의 생각은 뭐였냐면은 헌법재판소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잘못됐으면 선거로 정치로 판단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각오는 이렇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특히 언론 통제나 조국 사태 과정에서 보여준 그런 독재적인 행태는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기회가 왔을 때 제가 한번 해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출마를 하게 됩니다. 일단 그 부분은 명확합니다. 거리에 대해서 문제를 쭉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제가 노총에 15년 있었고요. 한 2008년, 9년부터 매주 현장에서 일어나는 노동 현장에서 일어나는 많은 쟁점과 관련돼서 글을 매주 한 편씩 기고를 했습니다. 어떤 정치적이나 이념적인 선동에 대한 문제가 아니고 노동법 질서 안에서 헌법 질서 안에서 그 케이스를 평가하고 평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글입니다. 그 여러 수십 편 글 안에서 예를 들면은 박근혜 대통령 취임할 때도 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 정책 협약할 때도 제가 노총에서 활동을 했고요. 그 보수와 흔히 말하는 우리 쪽 당하고 저쪽 반대쪽 세력이라 그러면은 나눴을 때 노총 전반에 노총이 또 활동할 때 15년 있었습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명박 대통령 때 제가 법률적 서포트를 가장 많이 했습니다. 가장 많이 한 것이죠. 그리고 거의 대부분 보시지만은 매번 통합당 전신인 새누리당이든 자유한국당이든 노총 인사들을 항상 추천을 해왔습니다. 제 글은 그냥 일상에서 일어나는 평범한 노동 케이스에 대해서 매주 글을 기고하고 대안을 제시하고 최저임금 결정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영세상인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또는 체불임금이 발생하는데 체불임금이 1년에 1조 4천억씩 이렇게 발생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이 뭐냐. 이런 그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산재가 일어나는데 산재에 대해서 크레인이 이렇게 계속 무너지는데 대안이 뭐냐. 이런 정치하고는 별로 관계없는 노사관계와 관련돼서 노동 현장에 일어나는 체불임금, 산재, 그 다음에 노노 간의 갈등 이런 부분에 대한 글인 것이죠. 대부분이. 그거는 매주 쓰는 글이 축적돼 있고 그거는 제가 지울 수도 없고 지울 필요도 없습니다. 단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 중에 방금 우려하시는 몇 가지 좀 누가 봐도 이거 경도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솔직히 잘못을 시인합니다. 지금 와서 보니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머무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지금 또 보면 현재 작년 내지 그 전부터 이어져 오는 이 정권의 행태는 뭐 지난번에 기준으로 보면은 탄핵 이상의 깜이다. 저는 그 부분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한국노총하고 이게 MOU를 체결했었죠. 그때 또 아주 압도적인 지지로 이른바 출범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축하한다, 잘해봐라, 노동을 뭐 존중하고 영세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라고 했는 부분에 대해서 노총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잘해야지 축하를 하고 같이 해보자라는 취지로 글을 쓴 게 전부입니다. 이런 분을 어떻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가 있느냐. 그 저한테 이제 과연 제지해야 되느냐 네. 묻는 그런 문제 전화 문자가 왔었는데 저도 사실 그 김 후보님에 대해 가지고 노동 전문 변호사를 했으니까 네. 당연히 뭐 그쪽 일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겠구나 하는 막연하게 그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유튜브라든가 뭐 뉴스에 이렇게 드러나는 걸 보면은 박근혜 정권 그 보니까 그 탄핵을 재촉을 하고 또 저 문재인 정권 탄생에 박수를 치는 또 도왔다는 그런 그 맥락의 뉴스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 미래통합당의 정체성이라든가 가치가 안 맞지 않느냐. 지금 우리가 문재인 정권을 탄핵을 하자고 네. 문재인 정권을 잡자고 미래통합당 대표가 나서서 이렇게 싸우는데 친문 성향의 인사를 내세워가지고 과연 싸울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뭐 일각에서 그런 문제점이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뭐 아까 그 일부분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네. 뭐 그런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분명하게 뭐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랬다 이런 취지의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응할 때도 어디 인터뷰할 때도 그런 말씀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그 당시에 판단이 잘못됐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더 이상 뭐 쭉 그거는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마련인데 제가 그냥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눈빠도 아니고 저 좌빨도 아닙니다. 그거는 그 누구한테 물어봐도 압니다. 지금 그 올라오는 거나 얘기되는 것은 아이말로 저를 공격해서 이기고자 하는 그런 분들의 생각이지 객관적이나 팩트가 확인되거나 시중에 좀 많은 분들이 토론을 통해서 확인된 쟁점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게요. 네. 어제 그 강남의 그 김미균 후보가 사퇴를 했지 않습니까? 네. 사실 김미균 후보에 비하면은 사실 김 후보님의 그 은사들이 사실 더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과연 수긍을 해서 우리가 설득하고 해낼 수 있겠느냐 네. 하는 그런 부분이 중요하겠죠. 과거에 흠이 있다는 걸 분명히 제가 인정을 하는 거고요. 지금의 다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 강남병 의원은 제가 알기로 그분이 활동이 전혀 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낙제점이었고 그 낙제점인 분을 사천이라는 내정을 하고 자기 입맛에 넘겨줬다는 그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된 것이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영입을 했고 여러 후보자들이 나왔지만은 그다지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효과가 떨어진다라는 것 때문에 추가 공모를 요구를 했고 영입된 제가 신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최고위에서 다시 한번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법률상 어떤 하자가 있어 제가 뭐 피선거권 제한이나 이런 부분에 걸리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공천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닌 말로 제가 이걸 던지고 그냥
뭐 일개 당원으로 가겠습니다 라는 것 빼놓고는 제도적으로는 만들어질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의원님하고도 오늘 아침에 통화를 했습니다만은 그 사람하고는 저 다릅니다. 그냥 곁다리로 집어넣은 거죠. 그래서 거기는 내정의 단계에서 철회를 한 거고 저는 몇 번의 심사를 거쳤고 몇 분이 또 가서 이의 제기도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이미 확정된 후보라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 사태보다도 어차피 그 후보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렇게까지 왔으면은 그게 어떻게 우리가 방법론으로 네. 또 전화 위복도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네. 그 과거에는 이런 행적이 있었지만 그 문재인 정권이 싫고 그걸 잘 바꿔야 된다. 이런 네, 프레임에서 바꿔야 된다. 내가 했는 행적은 뭐 인정하시면서 네. 그 프레임을 이제 바꿔야 되는 세력이 되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에 와서 네. 의견을 해석하겠다. 그걸 기치로 올려가지고 이제는 지금 큰 변화를 줄 수도 있는 연건도 안 되고 지금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이. 그리고 저는 그 프레임으로 예. 전략을 그리고 지금 사실 우리 당에서 보면은 아마 장석준 우리 의원님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노총이고 그 다음에 김성태 의원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그 두 분 전부 다 이제 불출마 선언하고 그 당의 외연을 그 지역 문제가 당의 외연을 넓힌다는 부분에서는 그 노동계에 관계되는 분이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 한국노총이 민주당 지지를 했습니다. 그 이제 그거는 그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명박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로 한국노총은 그 아주 느슨한 관계의 연합 관계는 유지됐고 민주노총과는 소위 말해서 대립 때는 그런 관계가 유지됐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양대 노총을 가지고 우리가 저 통합당 보수 쪽에서 한국노총과 항상 그 약한 유대 관계 그런 관계를 유지해왔고 저쪽 혁신 쪽에 보수 저 진보 쪽에는 민주노총과 강한 연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예. 제가 마지막에 노총이 이번 정치 전략을 총선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지에 대한 전국의 산별 노조 대표자들하고 지역 지부 지역 본부 대표자들이 모이는 자리에 제가 옆에서 서포트를 했습니다. 그때 결의사항은 뭐냐면은 이번 총선은 각 지역에서 지지하는 후보자들 노총 차원에서 지원을 한다. 이게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표가 되기 전에 저도 황당했는데 창원에 가면은 우리 최응식이라고 주한미군 노조 위원장이 후보로 출마해 있습니다. 위원장하고 사무총장하고 해당 임원들이 가서 지지한다고 얘기를 하고 올라갔는데 그런 사달이 났습니다. 예. 지금 상황은 그 맥락을 민주당이 아마 많이 운집이 달았는 거겠죠. 열세니까 노총을 꺼다는 보리자락처럼 생각하다가 맞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김주영 위원장이 두 사람이 노총 위원장으로 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업무 협약을 체결했었습니다. 지지해주겠다. 이렇게 해주면. 그런데 그동안 잘 해결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저희가 비토를 했고 제 글도 그런 식으로 그 이후에는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최근에 다시 가랑이를 잡으러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형식상 그렇게 체결한 것 같은데 마지막에 또 말씀드릴 것 같으면은 제가 화요일 날 이미 경북 노총 의장 권오탁 안동농림공업 농림학교 출신 의장인데요. 그분하고 안동 시내 지역의 노동조합 위원장들 버스부터 우체국까지 쭉 한 정도 모였습니다. 가서 인사드리고 다 지지선언을 해줬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공식상 어떤 브리핑 형식으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건 당장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서울노총에서 했던 부분은 그게 중앙정치인 거고 지역 정치와 관련돼서 지역 노총이 그 부분을 지지를 저는 요구를 할 겁니다. 공식상으로. 그건 만들어낼 수 있고요. 하나 더 여담도 아닙니다만 공관위에 갔을 때 노총의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나? 그 질문이 아마 현재 민주당하고 대통령 출범할 때 MOU를 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신이 그런 한계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실상 공천 정도가 확정이 될 수 있다는 건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예고를 받았는데 제일 먼저 전화한 데가 누구냐면은 권오탁 의장입니다. 또 대구에 보면 총성사람 김위상이라고 있습니다. 택시 조합원 출신 의장인데 두 분한테 제가 고하고 노총이 전격적으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됩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습니다. 의장 의원을 여쭤보실 때, 그 노총이 너무 나서면은 색깔이 좀 이상해지지 않나요? 그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해줍니다. 근데 지금 상황은 선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략을 수정해서 그런 부분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과거에 하신 또 보게 되지만 앞으로의 결심이 앞으로 생각이 더 명확하게 생각하고 후자님 생각이 명확하게 밝혀줘야 여기서 선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뭐 유권자를 설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도 명확히 좀이 자리가 아니더라도 늘 밝히겠습니다. 어느 뭐 자리에서 명확히 좀 해줬으면 좋겠다 생각이 생각합니다. 아마 이게 제가 방금도 인천에 있는 위원장님 전화가 왔는데 마지막에 공천하는 과정에서 좀 잡음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최근에 텔레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왜 돌아가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떠거지로 한꺼번에 제 얘기까지도 나오고 거기에 묻어가서 상대편 후보 선배님들이 뭐좀 문들어서 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저는 절차적으로 전혀 그럴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좀 전에 밝혔습니다만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왔고 그 쓰임새가 있다 그러면은 분명히 유권자의 우리 국민들의 지원을 분명히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우리 여기는 아시다시피 보수 텃밭이라서 공천 후보만 되면은 상당히 가능성이 높으신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 지상에 지금 많이 이렇게 나오고 저희들 당원 동지들이라든가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그 언론에 보니까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명박 정부 때 노동 정책은 거의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거 말씀하신 게 이제 제가 봤어요. 그런 걸 봤을 때에 이제 또 멀잖아 좀 이제 방송에서 토론회가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그 굉장히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이런 게 명확하게 해주시고 거기에 대한 걸 확실한 우리들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어떤 믿음을 주셔야만이 저희들도 탄력을 받고 지역에 나가서 대변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상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 제가 집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처음 와가지고 우리 노총에 방문했을 때 저희들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이것까지 꺼내가지고 옛날에 걸 뭘 했는지 다 이제 살펴보는데 이건 뭐 또 오픈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아직까지는 압수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문진국 의원이라고 아실 겁니다. 이때 이 법무협약하고 박근혜 대통령 지지했는 몫으로 국회에 가신 분들이 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동안에 있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잘못된 내용이나 경도됐던 부분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알리는 작업은 아마 내일부터 진행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기자회견도 할 거고요. 중앙방송에서 계속 부르면 가서 제대로 응하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그 정도의 메시지로 강한 톤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목이 되지. 저는 공천 과정은 사실은 납득하기 많이 어려웠고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렇지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최고위원인데 뭐 그런 어떤 거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또 김강림 의원님이나 최규일 의원님이 불만이 있어서 가서 계속 만약에 투쟁해서 싸우는 그런 시간적인 그거에 만약에 공천돼서 왔다 하면은 저희가 더 납득하기는 어려울 텐데 두 분이 어쨌든 간에 마음은 아프겠지만 지지해주는 가운데서 공천이 됐는 걸로 했기 때문에 저희도 조금은 더 뭐 아직도 조금은 어렵지만요. 근데 저도 뭐 사실 그런 전화 좀 받았어요. 일단 여기는 박근혜에 대한 사랑이 아주 대단한 데라서 네, 알고 있어요. 박 대통령에 대한 거에 대한 뭐 마음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면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네. 앞장서서 뭐 탄핵에 그렇게 막 주동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든지 또 그 민주노총에 대한 그 한국노총에 대한 얘기라든지 이런 거 조금은 또 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또 진솔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에 저는 되게 좋았고요. 네. 어쨌든 우리 지역에는 보수적인 성향과 또 사실은 오래된 어른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었는 상태에서 다른 지금 여야가 뭐 이렇게 중점적으로 얘기하는 게 젊으신 분들을 좀 많이 찾아서 인재들을 찾아서 영입해서 하는 거에 저는 약간 적합하다고 저는 봅니다. 또 지금 40대가 국회의원에 사실은 출마자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제가 세 번째인가 그렇습니다. 공천을 받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은 변화하기 딱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지금 이 공천과 지금 의원님들이 다 말씀하시는 것은 물론 엄청 걱정이 많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다시 이제 국회의원이 만약에 되신다면 네. 지금은 저희가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봅니다. 문재인 일단 인물도 중요하지만 인물은 다 몰라요. 저희가 안동의 무소속도 다 인물을 모릅니다. 네. 다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일단 당에서 결집을 해서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지금은 여기는 이제 다 주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도 하고 저런 얘기도 하는데 일단은 승리가 되면은 그 다음에 4년이라는 세월은 정말로 뼈를 깎는 그런 애를 쓰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문재인 심판이 만약에 끝나면 다시 뭐 통합당의 어떤 기류가 된다고 해도 긴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의 이 뭐 불안한 사태라든가 불만이나 이런 것들을 4년에 한꺼번에 다시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네. 하시고 이 선거를 치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든지 간에 이 궁금해하는 거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게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 모습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2시에 안동에 또 5천 뭐 간단하게 구차하게 가시고 좀. 아니, 예. 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돈에 8촌에 뭐까지 다 까발려진다고. 저는 차라리 낫습니다. 사돈에 8촌 뭐 어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는데 그런 지연 말단적인 것보다 이것도 뭐 크게 정보법은 아니라 그러는데 아닌 걸로 보이는데 분명히 드러내고 저 같은 사람이 오죽했으면 저런 그냥 일반적으로 법률 달아오고 노동자 편에서 거기에 속해 있으면 그 편을 들는 건 당연한 거죠. 나름 균형 잡힌 시각에 글쓰기를 해온 저 친구가 오죽하면은 나섰겠냐라는 시각으로 봐주십시오. 저요 조국 사태 때 많은 질문을 받았습니다. 저쪽에서도 그렇고 막 희희낭낭이죠. 저쪽에는 보면은 저는 그 중간에서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습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라는 생각. 그 다음에 언론 통제하는 거. 예. 뭐 이런 부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한 번은 실현해야겠다. 이거는 진짜 아니다. 그리고 기회가 왔고, 뭐 정치에 대한 생각은 누구나 변호사 정도 되면, 법률가 정도 되면 한 번씩은 입질이 오겠죠. 근데 이번에 찬스였고 지원을 했고 공간이 심사를 통과한 겁니다. 예,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뭐 지난 일을 솔직하게 잘못됐다고 시인하는 그런 자세는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 다 있는 그리고 거고. 뭐 다음 각오를 밝히는 상당히 좋은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 주민들은 지금 가치관 우리 이 북부 지역에 보수의 정체성하고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인물이라고 하는 쪽으로 많이 이렇게 아마 이제 퍼져 있기 때문에 그걸 좀 안전시킬 수 있는 어떤 확실한 가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좀 가르쳐 주시죠. 저는 분명히 대언론, 대매체 역할은 뭐 이미 중앙인물이 됐습니다. 집에 우리 아도 걱정이 돼가지고 아빠 얼굴 텔레비에 나왔다고 연락이 왔는데 저는 과정이라 생각하고 제가 부끄럽게 뭘 해본 적은 없습니다. 생각이 경도돼가지고 조금 더 널리 부족해서 그렇게 판단했을 수는 있어도 그 당시에 얄팍하게 뭘 정의하고 얄팍하게 뭘 생각하고 그래 해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다 그러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겁니다. 그냥 뭐 딜로드 가가지고 공천장 하나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고 앞으로도 최대한 많이 보여드리고 당당하게 우리 의원님들하고 국민들 뵙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드릴까요? 맞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주변에 연세가 드셔서 무조건 미래한국당에 나오면은 이렇게 너가 말하는 거 찍어주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만 또 당원이신 분들은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도 하고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는 평가를 하려고 하고 그러는데 또 저는 젊은 층을 만나다 보니까 젊은 층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이 지금 후보님이 지금처럼 신념을 가지고 거기에 가치와 이것을 의지를 확고히 하시면 젊은 층은 오히려 지금 신선하다 그러고 뭐 후보님 나오신 분들이 전부 다 뭐 능력은 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 후보님에 대한 것이 개혁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 그리고 또 미래한국당이 좀 더 젊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젊은 그룹도 있으니까 맞춤형으로 우리 단골표 그리고 당원들에 대한 그리고 젊은 층에 대한 그것을 확고하게 바른 신념과 가치를 뚜렷하게 부여해주고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제가 네. 시간이 이제 네, 죄송합니다. 예. 오늘 뭐 많은 말씀해 주셨고 저도 뭐 그 내용을 다 읽었고 다 봤고 또 주변의 지인들한테 물어도 봤고 또 저도 지방정치하지만 많은 시간들을 중앙정부에 있는 정치인들을 지켜봐왔고 그런 과정에서 아까 우리 저 사무장님 얘기하신 대로 사실 당적을 옮겨가지고 당당에서 활동하는 분도 많고 지금 미래통합당이라는 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전략으로 각양각색에 반대했던 집단들도 다 모아서 한꺼번에 총력전을 벌이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런 내용들이 일일이 우리 당원들 또는 선출위원님들한테 알려지고 자연스럽게 당사자로부터 충분한 해명을 드렸다면 본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만약에 미래통합당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 각오에서 나는 벗어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간 이 부분은 여기 있는 분들은 적어도 아까 우리 후보자께서 직접 뭐 모든 국민들을 우리 시민들을 다 만나서 해명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도와준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원의 큰 틀에서 정경 교체, 총선 승리 이 두 가지의 명제에서 크게 본다라면 그 길을 가는 길이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우리 후보자님이 만약에 그 길을 걷고자 하는 중심에 선다면 방금 의견 들었듯이 그런 토대로 우리가 해명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가야 일사불란하게 가야 우리 예천의 지역적 이미지도 우리 미래통합당에 대한 이미지도 아마 큰 길로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작은 예를 들어서 불협화음으로 너무 큰 상처를 입게 되거나 지역에 이 다른 어떤 좀 이게 있으면 우리도 스스로가 흩어질 수 있으니까 이 시점을 기회로 좀 총선에 여기 있는 분들만큼은 매진해주고 후보자를 대신해서 좀 충분히 설명하고 해명하는 그런 내용들로 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 말씀. 네. 저도 여기 말씀하신 의원님들에 대한 얘기가 좀 갑작스럽게 지금 뭐 얘기가 계속 한 이틀 동안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 계시는 선출직 분들이나 실제 당직자분들도 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참 기가민가를 많이 하고 내가 진짜 어디를 또 도와야 될까라는 의견들이 실제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그 의회에서 한번 말씀을 그때 한번 드렸었는데 실제로 예천구는 지금 이 선거구 획정이 되면서 의회 보면 낙동강 오래하게 됐거든요. 국민들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또 어디 붙었다 외로움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지금 위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안을 그때 제가 한번 말씀을 또 드렸었는데 지금 상태에서도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셔가지고 되도록이면 이게 빨리 전파가 될 수 있도록 이게 해명 아닌 해명이지만 여기에 대한 답을 후보자님께서 직접적으로 뭐 기자회견을 예청문해서 직접적으로 하시든지 해서 이걸 빨리 전파가 되는 방향에서 어떤 틀을 짜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지금 다른 후보자 쪽에서 흠집 얘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획득을 가지고 모든 언론사나 이런 데서는 집중적으로 또 이제 이걸 이용을 할 거라는 거죠. 네. 그래 봤을 때 이게 아니라는 걸 우리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전달하는 거는 시간적인 여유가 많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 그렇다면 당장 뭐 내일이나 다음 주라도 일정을 예천 쪽에 좀 집중을 시켜가지고 기자회견에 이렇게 해서 빨리 좀 봐줄 수 있는 그렇게 좀 이렇게 예, 잡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안동에서도 기자회견 일정을 월요일이나 화요일 잡고 있습니다. 근데 내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끝나면은 예천 또 그날 동시에 올 거고요. 내일은 일단 오후 2시쯤에 황태순 박사가 하는 유튜브에 저희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질문을 더 날카로운 질문을 받겠죠. 또 다른 몇 개 유튜브도 보수 농객들이 보통 진행하는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각오를 또 밝히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한테만이라도 최대한 빨리 전파될 수 있도록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 저희들도 왜냐하면 좀 어제 뭐 민주당에서 그러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걸 드러내 가지고 이제 이슈화 시키는 게 지금 보수 세력들이거든요. 보수 쪽에서 예, 알고 있습니다. 겁니다. 예. 제가.